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이 노선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약간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이번 달에 인덕원 동탄선 복선 전철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정은 그러한데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확실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4월, 5월에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도 아직 착공을 안 했을 확률이 꽤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착공이 미뤄지면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하철 호재를 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실 때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예요? 착공하기 직전입니다. 그 다음은 착공 직후. 왜냐하면 이 착공 직전 직후 시점에 역사가 들어오는 근처 역세권들 집값이 한번 점프를 확 하기 때문인데요. 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투자할 만한 단지들, 각 정거장별로 투자 가치가 높은 단지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싹 위에서 아래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 먼저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그 근처에 집값이 오른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이 지하철 호재라는 게 사업 기간이 오래오래 걸리다 보니 가격에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반영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언제 투자를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처음 어떤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가 나올 때 이때가 제일 좋을까요? 제일 빠르니까?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해서 이 이득을 다 먹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럼 이때 빨리 투자하는 게 최적의 타이밍일까요? 이게 빨리 들어가는 건 맞는데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최대한 빨리 들어간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이때나 이때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타이밍 좋게 현명하게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사실 거론만 되는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을 할지 말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거론됐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노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곳에 다들 뭐 지하철 하나씩 들어온다고 하죠. 그거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래 내가 사는 지역 얘기는 잘 들리거든요. 그럼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었을 때, 예타라고 하죠. 예타가 통과됐다. GTX 무슨 라인이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를 면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주로 경제성을 보는 건데, 이 노선을 깔았을 때 경제성이 있느냐. 노선 깔았는데 아무도 안 타면 경제성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경제적인 효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고, 이걸 통과하면 이제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됐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직후에 들어가시거나, 그러면 이쯤 되겠죠. 그 다음 100% 확정되는 순간이 착공이에요. 착공,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간 거죠. 공사를 시작하면 사실상에는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 좀 지진이 나서 다 철도가 부서지지 않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착공입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 시 그리고 착공 시점에 가장 크게 두 번 상승을 해요. 또 준공되면 한 번 또 오르긴 합니다. 준공, 즉 공사가 끝났을 때 준공하면 개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이 정말 다니는 거죠. 이때도 한 번 상승을 해요. 착공까지 하면 다 확정된 건데 또 상승을 하나요? 상승을 합니다. 실제로 살기 좋아지는 건 이때기 때문에 아무리 착공해도 실제로 지하철 다니진 않죠. 실제 지하철이 다니는 건 준공을 해야 지하철이 다녀요. 이 준공되는 시점에 전세가가 상승을 합니다. 전세라는 거는 이때까지는 크게 반영이 안 돼요. 예타를 통과하든 착공을 하든 전세를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전세라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매매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만 전세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요. 오로지 현재의 가치, 현재 얼마나 편하고 교통이 좋냐, 이것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번 정도에 걸쳐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이사이에도 많은 단계들이 있지만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단계는 이렇게 4단계 정도가 된다. 처음에 거론되었을 때 슬슬슬슬 가다가 예타 통과되면 확 한번 오르고요. 그다음 착공되면 또 훅 한번 뜁니다. 마지막으로 준공되면 한 번 더 반영이 돼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다? 이 예타가 통과될 때 확 한번 오르니까 예타 통과되기 직전에 들어가면 좋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예타가 통과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기 높으신 분들은 미리 알고 예타 통과되기 직전에 딱 타이밍 좋게 사둘 수 있겠지만 우린 그게 안 돼요. 잘못 들어갔다가 혹시 예타 통과 안 되면은 이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타를 통과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좀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또 뭐 연줄이 있다거나 하면, 그러면 예타 통과 직전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이때부터 상승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인인 우리에게는 사실 이 착공되기 직전이 좋죠. 일단 예타까지 통과가 됐으면 사업은 거의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실상 거의 확정된 사업인데도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착공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착공되고 나서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착공 직전입니다. 그냥 위험 부담도 없고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위험 부담은 거의 없고 집값은 그냥 사실상 확정적으로 훅 오르는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죠. 나는 그래도 약간 불안해서 착공 직전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착공 직후에, 착공되는 순간 그래프가 훅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착공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날 들어가시면 그래도 꽤나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착공 사실을 인지하는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착공 직후에 들어가셔도 최대한 빨리 들어가시면 괜찮다. 이왕이면 직전에 들어가는 게 낫지만 직후에 들어가면 정말 100% 이제 확정이다 라는 좀 확신을 가지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좀 불안하신 분들은 직후에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노선은 지도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노선, 요 노선이에요. 바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이라고 하는 노선이고요. 줄여서 인덕원 동탄선 또는 인동선이라고 제가 많이 부르죠. 노선은 여기 인덕원부터 동탄까지인데 잘 안 보이죠? 반쪽에서 위, 아래로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인덕원 안양 농수산물시장역 호계사거리, 여기는 안양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오전 의왕시청 의왕 구간, 북수원 장안구청 내려와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아주대 삼거리 원천 영통까지는 수원 구간이고요. 수원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흥덕 서천은 용인시예요. 그다음에 기산 반월 능동 반송 동탄 이렇게 네 정거장은 화성 구간이고요. 그래서 안양, 의왕, 수원, 용인, 화성을 가로지르는 경기 남부의 5개 대도시를 수직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노선이고요. 일단 2021년 3월 착공 예정이에요. 제가 아까 최적의 타이밍은 착공 직전 직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덕원 동탄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왜 최적의 타이밍이 이 타이밍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론될 때 들어가신 분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이게 2003년에 거론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때는 아무도 모를 때 내가 나만 알고 있는 정보구나 이거. 내가 빨리 사야겠다. 이때 이제 인덕원역에서 화성 병점까지 조금 달랐죠. 이때는 노선이. 출발역은 같았는데 도착하는 역이 동탄이 아니고 병점이었어요. 아무튼 똑같이 안양에서 화성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짓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4년 뒤인 2007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보니 BC값이 0.56이더라. 너무 낮더라. 경제성이 너무 없더라. 해서 보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 2011년에 인덕원 동탄선으로 변경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흐지부짓해서 아무 말도 없어. 이러면 잘못 들어간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2011년에 인덕원 동탄선으로, 병점이 아니고 동탄으로 이걸 바꿔서 인덕원 동탄선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그해 11월에 예타를 통과하게 돼요. 경제성이 좋아진 거죠. 이거는 노선을 바꿔서 경제성이 좋아진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수원이나 화성 같은 곳들이 좀 발전을 해서 또 경제성이 좋아진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2003년에 얘기가 나온 지 8년 만에 예타를 통과를 합니다. 무려 8년 8개월 만이네요. 이때 사둔 분은 이미 예타 통과될 때까지 8년 8개월, 거의 9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미 약간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처음 거론될 때부터 매수하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르죠. 9년을 기다려도 예타가 통과되면 오르죠. 근데 이 예타 통과 직전에 들어가신 분이랑 이분이랑 별 차이 없어요. 집값 오른 폭은. 내가 9년 기다린 사람이랑 1년 동안 투자한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요. 이게 집값이 오르긴 올랐지만 이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다른 곳에 또 지하철이 개통하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 내가 들어가 있다가 거길 매도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착공할 때쯤에 예타 통과될 때쯤에 내가 진입을 했으면 상승기를 뿡뿡 타는 건데 여기 묶여있느라고 계속 아무것도 못했죠. 어떻게 보면 이거 손해예요. 저는 이때 투자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예타가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금방 할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 11년도에 예타를 통과했는데 착공은 올해 들어가죠. 10년 만에 들어가요. 이러니까 예타를 통과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 사이에 뭐 정거장을 추가해달라느니 뭐 각 지자체에서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막 여러 군데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골치 아프게. 투자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가 진행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착공 직전이에요. 일단 착공을 하면 한 5년 정도 후면은 준공이 되거든요. 보통 5년에서 한 7년 정도. 착공을 해놓고 일부러 질질 끌진 않거든요. 요런 거 다음에는 질질 끌 수가 있는데 착공한다 하면 질질 끌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착공 들어갈 때 엄청 많이 오릅니다. 이 인덕원 동탄선 같은 경우에는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뭐 거의 18년을 기다려서 착공을 들어가는 거고 예타 통과됐을 때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1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착공 들어가기 직전에 투자할 단지들
이 각 정거장별로 모든 정거장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단지가 있는 곳들, 그런 곳들 위주로 오늘 정거장별로 보면서 어떤 단지들을 이 착공하기 전에 매수하시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자, 인덕원 동탄선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먼저 보면 여기 써있죠? 인덕원 동탄선. 여기가 이제 인덕원역이고요. 안양, 의왕, 수원, 용인, 화성 지나서 동탄역까지 갑니다. 자, 이 노선의 출발점은 인덕원역입니다. 출발점이자 이 인덕원 동탄선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이 인덕원역이에요. 이 인덕원 동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로 강남을 간다거나 판교를 간다거나 서울의 주요 지역을 접근하진 못해요. 이 노선 위에서 주요 일자리가 위치하는 곳은 이 수원 삼성전자가 위치하는 원천역, 그리고 더 밑에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를 하는 이 기산 반월역, 능동역 이 정도가 있고 경기 남부의 주거 지역들을 쭉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은 이렇게 일자리가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노선과 환승이 되는, 다른 주요 노선과 GTX-A 같은 경우에는 매우 주요한 노선이죠. 이런 노선들과 환승되는 정거장, 그리고 그 정거장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인가를 봐야 돼요. GTX-A랑도 환승을 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영통에서 분당선이랑 환승을 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신분당선과 환승을 하죠. 그리고 맨 위에 인덕원에서는 무려 두 노선, 기존의 4호선과 좌우로 지나가는 월판선과 또 환승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원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노선의 착공을 앞두고 가격이 이미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인덕원역 근처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 이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덕원만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일 숲속마을 같은 경우에 얼마 전까지 한 10억 정도 하던 집값이 지금 13억 이렇게 해요. 3억이 한 두 달 만에 지금 올라버렸어요. 이 왼쪽에 동편마을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유일한 신축인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도 지금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인덕원역 근처 아파트들은 이미 좀 들어가시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전 다 좋다고 봅니다. 인덕원역 근처는 신축인 엘센트로 들어가시면 좋고, 포일 숲속마을도 11년도식이지만 바로 위에 여기가 과천 지정타예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작년에 장난 아니었던 곳 있죠. 그중에 여기가 S9 블록이고요. 여러분께 친숙한 S4 라비에노, S5 대시양, 여기가 벨라르테. 대충 보이시죠? 이 포일 숲속마을이나 동편마을이나 지정타랑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 이게 지금 행정구역상 다 안양이긴 하지만 이걸 사실 안양으로 봐야 되는지 과천으로 봐야 되는지 약간 헷갈릴 정도죠. 특히 포일 숲속마을은 이 3단지랑 과천 S9단지랑 이게 도보 3분 거리예요. 거의 과천급입니다. 이제 인덕원은, 이 위쪽은. 인덕원은 어디를 투자해도 괜찮아요. 사실 아마 대부분 이쪽은 들어가기 어려우실 거고, 한정거장 내려가 볼게요. 이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만 해도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인덕원에서 4호선이나 월판선으로 환승할 수 있죠. 한정거장 가서 월판선으로 갈아타고 판교까지 세정거장이에요. 되게 가까워요. 인덕원이랑 판교가 가까워서 내가 인덕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판교를 금방 출퇴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인덕원역이 너무 비싸다면 이 인덕원역의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이런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 혹의 사거리역, 이런 곳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먼저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에서는 가장 추천드릴 만한 곳이 이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여기가 내손 다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이 위에는 내손 라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밑에가 다구역, 위에가 라구역. 이 둘 다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된 재개발 지역들입니다. 조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확정적이다, 신축이 되는 것이 확정적이다 라는 얘기죠. 이 근처에 신축이 많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신축이 되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매수하시는 게 당연히 저렴합니다. 아직 신축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빌라거든요. 그 누구도 빌라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죠. 내가 들어가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싸요. 실제 가치보다. 여기에 신축이 들어와 있을 때 이거를 구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재개발 상태에서 구입을 하면. 재개발의 문제는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문제인데,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이런 곳들은 사실상 거의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손 라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긴 어떻게 보면 그냥 인덕원역으로 바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덕원으로 바로 가도 20분이니까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으로 갔다가 다시 인덕원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인덕원역으로 바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월판선을 타고 판교를 가실 분들은 굳이 인덕원까지 가서 이렇게 가실 필요가 없고, 청계로 쭉 가서 청계로 간단하게 가서 청계에서 월판선 타고 두 정거장만 가면 판교란 말이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라구역도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과 비교하면 그렇지만 오히려 여기는 인동선 호재보다는 월판선 호재 때 등장해야 하는 단지입니다. 월판선 청계역이 가깝다.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과 역세권을 이루는 곳은 내손 다구역이죠. 이 다구역은 한 5, 6분이면
안양 농수산물시장역을 접근 가능합니다. 역세권 신축이 되는 곳이죠. 안양 농수산물시장역에서는 내손 다구역과 라구역을 추천드리고요. 한정거장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호계사거리역인데요. 호계사거리역도 두 정거장 올라가면 인덕원역이기 때문에 4호선이나 월판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죠. 반선이. 이 호계사거리역은 근처에 신축이 많아요. 일단 왼쪽에 평촌 어바인퍼스트, 그리고 그 오른쪽에 평촌 더샵 아이파크, 그 밑에 덕현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3대 신축 다 괜찮습니다. 다 호계사거리역에서 역세권이고, 은근히 제가 이 지역을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가 이 GTX 금정역, 여기는 군포인데 이 길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버스를 타고 GTX 금정역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위에 인덕원역에 GTX가 만약에 못 들어온다면, 여기 못 들어온다면 GTX 타는 방법은 이 금정역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호계사거리역 역세권 아파트들은 인동성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이 금정역과 매우 가깝다. 이 금정역 접근성도 생각보다 괜찮다. 지하철 타고 올라가면 인덕원, 버스 타면 금정역, GTX. 금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16분. 보통 이걸 잘 생각 못 하시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GTX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이 셋 중 뭐가 좋을까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세요. 초등학교도 다 좌우로 위치하고 중학교도 있고 다 비슷합니다. 특히 안양 농수산물시장역이나 호계사거리역은 인덕원역 접근성이 좋다. 호계사거리역은 금정역 접근성도 괜찮다. 그 다음 이제 또 어딜 보냐면은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또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이 노선 자체보다는 어디랑 환승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 신분당선과 환승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모든 지하철 중 최고의 노선 신분당선과 환승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정거장이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 위아래로 2개까지 북수원, 장안구청, 아주대 삼거리, 원천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 한 정거장,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신분당선 환승이 가능하니까요. 북수원부터 볼게요. 여긴 얼마 전에 이제 포레나 수원 장안이 분양을 했죠. 북수원역 바로 앞에 위치를 하는 단지였고, 경쟁률은 약 한 15대1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원 당해 전용 단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밑에 장안 1구역, 여기가 이제 장안 1구역이에요. 여기가 곧 분양을 하죠. 정자자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지가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신축인데, 저는 그 바로 앞에 수원 SK 스카이뷰, 여기가 지금 35평이 한 7억 7천 정도 해요. 얘는 13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고, 그러니까 비교적 신축에 속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SK 스카이뷰나 정자자이가 뭐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괜찮은 투자처라고 봅니다. 얘는 거의 3,500세대 규모의 단지고요. 정자자이도 굉장히 대단지예요. 땅이 크죠 지금. 그래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세는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자자이가 더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이 북수원은 여기에 뭐 대단한 게 있다기보단 뭐 저기 밑에 성균관대가 있고 왼쪽에 이목지구 등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렇게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요. 두 정거장 이동해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분당선 탈 수 있다. 이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더 주목해야 될 곳이 그 밑에 있는 장안구청역이에요. 이 장안구청역에서 한 정거장이면 신분당선을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은근히 장안구청역은 그냥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말고 이 신분당선 동수원역과 가까워요. 그래서 이 장안구청역과 동수원역 사이에 있는 단지들은 이게 환승은 아닌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처럼 환승되는 역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덕원 동탄선, 신분당선을 둘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지들이 이 사이에 있는 이런 수원 아너스빌 위지 같은 이런 단지들은 인덕원 동탄선 장안구청역도 한 6, 7분 거리고요. 신분당선 동수원역도 한 7분 거리예요. 더블 역세권이죠. 이 밑에 은근히 숨겨진 명소입니다. 신축이고요. 주상복합이긴 한데 요즘 17년식 3월식이라 완전 신축이고요. 4억에서 지지부진하던 집값이 최근 거의 7억까지 올라갔어요.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그 밑에 수원 로얄 팰리스라고, 여긴 2006년 약간 구축이죠. 여긴 좀 쌉니다. 이런 단지들, 수원 아너스빌 위즈나 수원 로얄 팰리스 이런 단지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동선,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 됐어요. 각각 다른 정거장으로. 되게 이렇게 신기한 입지들이고, 그 앞에 만석거라고 만석공원도 있거든요. 수원에는 이런 공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좋은 공원이라서 바로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5분 정도면 이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할 수 있죠. 나름 공세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다시 한 정거장 내려가면 이제 정말로 신분당선이랑 찐으로 환승이 되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입니다. 여긴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에서 가장 유명한 단지는 작년에 분양했던 서강교 파크 스위첸인데요. 아직은 전매 제한이 풀리질 않았고, 지금 투자할 만한 곳은 그 중에 신축이 될 수 있는 곳들을 봐야겠죠. 우만주공 4단지가 뭐 상당히 역세권이라 입진 되게 좋은데 용적률이 189라서 수원에서 이 정도면은 재건축하기는 어려워요. 뭐 리모델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리모델링을 추천하지 않아요. 아무튼 집값이 너무 쌌어서 여기도 지금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189면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이 아래쪽에 있어요. 아쉽게도 역과의 거리가 살짝 멉니다. 우만중 같은 경우에도 좀 멀고, 그 옆에 현대아파트도 거리가 좀 있죠. 이 우만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돼서 조합 설립까지 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험한 단계를 다 지나서 이제 확실하게 신축이 되는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벌써 사실상 신축의 시세를
거의 많이 반영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후보다는 좀 미리미리 후보지 단계일 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상승력이 있을 거고 인동선과 신분당선 착공 호재를 다 받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 우만주공도 마찬가지인데 우만주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우만현대만큼 많이 진행되진 못했고요. 재건축이 그냥 수원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1단지, 2단지 묶어서 하거든요. 안전진단을 통과할지 조합 설립이 될지 등의 여부에 따라서 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우만현대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아주 좋은데 이 우만주공은 대지 지분이 좋지가 않아요. 사업성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긴 나중에 조합 설립 단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조합 설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낮으면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분담금이 많이 나오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돈 내기 싫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조합이 설립될 거다. 그래서 우만주공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려면 일단 투자를 했다가 끝까지 신축까지 간다는 생각보다는 조합 설립되기 전에 팔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내가 신축까지 갈 아파트를 매수하겠다? 우만현대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신축이 되는 곳이니까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제 밑으로 갑니다. 한정거장 올라가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분당선 탈 수 있는 아주대 삼거리역. 여기는 뭐 대형 재건축 단지가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수원 메탄주공 4단지 5단지 영통 2구역이라고 하는 단지고 위쪽으로는 아주대 3거리역 10분 거리 아래쪽으로는 또 분당선과도 가까워요. 나름대로 인동선 분당선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는 영통 2구역이고 뭐 건설 규모가 4,000세대가 넘는 규모라 엄청난 대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원에서 아마 가장 큰 단지죠. 여기가 신축이 되고 나면 여기도 조합 설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되는 곳이고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뭐 그런 단지가 아니고 앞으로 신축이 될 곳입니다. 가격이 많이 뛰었죠. 우만주공이랑 비슷하죠. 가격이 바로 앞에는 인기동이거든요. 입지 괜찮고 대단지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이 메탄동이란 곳은 이 삼성전자 앞이에요. 삼성전자 출퇴근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쭉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는 곳들인데 지금은 이 메탄동이 다 구축이지만 신축이 들어오면 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매우 선호할 겁니다. 지금 이 아래 망포가 지금 12억인 거 아시죠? 분당선 한 개 있는 망포가 힐스테이트 영통이 12억이에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11억 5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 삼성전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아주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 메탄동은 삼성전자 1단지 분들이 출퇴근하기에 망포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고 저는 당연히 메탄주공 4, 5단지가 뭐 삼성전자와의 거리가 약간 있긴 하지만 영통 힐스테이트보다 절대 못하진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12억 정도는 형성할 수 있다. 지금도 들어갈만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정거장 내려오면 이제 원천역이고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는 두 정거장이라 두 정거장 가서 신분당선 탑승할 수가 있고 이제 원천역 위쪽으로는 광교예요. 그 유명한 이게 광교 호수공원이고 이 원천역부터 광교 호반베르디움 광교 아이파크부터 해서 이제 광교죠. 그래서 위쪽에는 광교 신도시가 쭉 위치를 하고요. 저는 이 위쪽보다는 이 아래쪽이 더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이 아래쪽에 방금 얘기한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사실 광교도 보면 삼성전자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죠. 광교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신분당선, 광교 호수, 경기 융합타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삼성전자가 크게 한 몫을 한 겁니다. 그럼 광교도 그렇고 망포도 그렇고 삼성전자 근처의 단지들은 절대 불패죠. 근데 원천역 앞에 삼성전자와 매우 가까운 아니 붙어있는 망포의 영통 힐스테이트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완전한 직주근접의 재건축 후보지가 있어요. 아주 유력한 후보지고 이미 수원시에서 18년도에 정비계획을 세울 때 후보로 들어갔다가 수원의 다른 단지들이 너무 할 데가 많아서 다음으로 미뤄진 아마 2023년도, 2024년도쯤에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짤 때 포함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만한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128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좋고 한국 2차, 삼성 3차, 백자 이렇게 3개 단지가 연합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요. 원천역과의 거리는 대략 한 8분에서 10분 정도고요. 신축이 되면 약 2,500세대 정도의 대단지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아마 방금 말씀드린 저 위에 메탄주공 4, 5단지가 완성이 돼서 4,000세대의 신축이 되는 요 단지와 요 단지가 메탄동의 이제 대장으로 메탄동의 신축으로 이 삼성전자 직원들의 출퇴근 수요를 굉장히 많이 흡수할 거다. 삼성전자와의 거리로만 보면 최고죠. 신축이 되면 충분히 1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영통 힐스테이트가 12억인데요. 바로 앞에 초, 중, 고 다 있고요. 그래서 원천역에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단지가 한국 2차, 삼성 3차, 백자고 추후에 재건축을 하게 됐을 때 편형 선택을 권리가에게 높은 순서로 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원하는 평수를 받으려면 이 한국 2차 아파트가 가장 괜찮겠죠. 하지만 제일 비쌉니다. 당연히. 참고로 이 백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는 재건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2차와 꼭 같이 껴서 이렇게 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반면에 한국 2차나 메탄 삼성 3차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은 통합이지만 나중에 분리될 수도 있잖아요. 분리되더라도 충분히 재건축이 각각 가능하다.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가 보면은 삼성전자 직주근접 호재도 받으면서 인동선 원천역 호재 받으면서 두 정거장 올라가면 신분당선이라 그 호재까지 받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호재가 좀 가장 많은, 가장 좀 추천할 만한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곳이 흥덕, 영통, 서천인데 여기 이제 분당선이랑 환승 가능하죠, 영통에서. 근데 분당선은 사실 그렇게 강력한 노선은 아니라서 신분당선이나 뭐 인덕원의 월판선처럼 그렇게 강력한 노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당선과 환승한다는 게 그렇게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지진 못하는데, 그래도 흥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광교호수를 끼고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아요. 이런 호반베르디움 5차나 6차, 새로 생기는 인덕원 동탄선 흥덕역에서 매우 가까우면서 광교호수공원과도 접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보다는 이 왼쪽에 있는 단지들이 지하철과 광교호수공원의 펌프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겠죠. 마치 광교가 이 신분당선과 광교호수의 콤비로 15억대 아파트들이 질비한데, 흥덕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싸요. 저렴해요. 약간 구축인 것도 있고. 물론 이 인동선이 신분당선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호수와 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다음 서천 지나서 기산, 반월, 능동 이런 곳들은, 자, 첫 번째 기산 반월에서는 하나, 둘, 세 정거장, 능동에서는 하나, 둘, 두 정거장 가면 동탄역이 있다. 동탄역에서는 GTX A 노선을 환승할 수 있다. SRT도 환승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두 개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역사가 동탄역이죠. 거기서 두 정거장, 각 세 정거장 떨어져 있다 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요 위치에 바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있어요. 여기 뒤에까지 해서 화성사업장, 기흥사업장이 거의 이어집니다. 엄청나게 크게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벌어오는 업종이 뭐예요? 삼성전자 반도체죠. 반도체 없으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이분들 연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평균 연봉 1억 다 넘어요. 그런 분들이 몇만 명이 여기서 일을 한다. 그럼 집값이, 이 근처 집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저 위에 수원처럼,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수원 망포 집값이 12억 하는 것처럼 여기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직은 이 근처 집값들이 싸요.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철이 아예 없는 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지하철이 들어오죠. 어디? 기산반월역과 능동역에 지하철이 들어와요. 그 다음 반송역까지. 반송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탄 1신도시인데 여기는 신축이 없고요. 기산 반월과 능동에는 신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추천드릴 만한 곳이 이 신동탄 SK 뷰파크예요. 예전에는 반월동 SK 뷰파크라고 했는데 좀 있어 보이려고 신동탄 SK 뷰파크로 바꿨어요, 이름을. 여기는 15년식인데 초역세권이죠. 완전히 초역세권이고 초, 중, 고를 다 끼고 있죠. 삼성전자 바로 앞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정거장 가면 동탄역이죠.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돼요. 이 지하철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전 투자 가치가 매우 좋은 곳이라고 보고요. 그 옆에 이 편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초중고가 다 이쪽에 있어서 신동탄 SK 뷰파크, 여기가 초중고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편한 세상은 2017년식, 얘는 2015년식인데 2년 차이가 뭐 대수겠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기산반월역은 이렇게 신축이 두 개 있어서 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펌프를 받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들이고, 이 능동역 쪽 신축은 이 SK 뷰파크 2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 기산지구가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인데 언제 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건 SK 뷰파크 2차. 역과의 거리는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역세권이죠. 여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고요. SK 뷰파크가 보면은 용적률이 다들 보면 신축인데 불구하고 낮은 편이에요. 200도 안 되잖아요, 용적률이. 1차도 197, 2차가 196. 보통 SK 뷰파크가 다 이런 곳들이 많아요. 용적률이 낮은 곳, 즉 동강력이 넓다는 거죠. 이 SK 뷰파크를 제가 좋아하는 게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많이 남으니까 쾌적하죠. 조망이 좋고. 저는 같은 입지라면 이런 SK 뷰파크, 이게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용적률이 낮고 동강력이 크고 쾌적하니까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아무튼 이 화성사업장 근처에는 지하철역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오는데, 신축은 이 기산반월역에 SK 뷰파크 1차, 능동역에 SK 뷰파크 2차가 있다. 능동역에는 구축이긴 한데 이지더원도 바로 앞이니까, 2008년 구축이긴 하지만 바로 앞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죠, 이미. 그리고 여기도 초, 중, 고 다 있어요. 이렇게 역도 끼면서 학교도 끼는 곳들, 역도 있으면서 학교도 끼는 곳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곳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탄역인데, 여기 뭐 제가 여러 번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아까 뭐 기산 반월이나 능동에서 지하철 타고 동탄을 간다고 했는데, 동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면 여기 살면서 동탄역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또는 세 정거장만 가면 삼성전자가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동탄역 주민들도 인덕원 동탄선의 호재를 볼 수가 있고요. GTX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향력이 이제 이 반송이나 능동이나 기산 반월까지 미치는 거잖아요. 여기 GTX A와 SRT의 환승역이기 때문에 동탄역 역세권 쪽은 지금 집값이 거의 반도를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 엄청나죠. 여기는 너무 비싼 곳들이 많아서 지금 집값이 다 올라서 어디 특정 단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동탄역 근처는 앞으로도 괜찮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역은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너무나 많이 좋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인덕원역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동탄까지 모든 정거장을 다 다루진 않았고, 제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곳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하면 무조건 인덕원을 추천드리고요. 난 그렇지 않다. 15억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능동역 쪽에 SK뷰파크 2차나 기산반월의 SK뷰파크 1차, 그다음 이편한 세상, 그다음에 이 원천역 쪽에 한국 2차 아파트, 메탄 삼성 3차 이런 곳들이 있고 나머지는 조금 비싸죠. 그다음에 장안구청과 동수원 사이에 뭐 수원 아너스빌 위즈나 로얄팰리스 이 정도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겠네요. 자, 오늘 못다한 인덕원 동탄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인덕원 동탄선 외에 내가 미리미리 좀 기타 신설되는 철도들 이 노선들의 일정이나 좀 진행 단계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지도고요. 네, 오늘은 인덕원 동탄선 착공이 임박한 관계로 인덕원 동탄선 정거장별 선점해야 할 투자처를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올해 7월달에 월판선이 개통 예정이죠. 더 강력한 노선입니다. 여기도 한 뭐 5월, 6월쯤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겠죠. 여기 투자처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통하는 모든 노선들의 착공 시점이나 예타를 통과하는 시점에 그 타이밍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시고 기다리셔야겠죠. 그래야 놓치지 않고 정보를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투자 기회로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